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몹시도 차가운 눈바람이 며칠째 그치지 않고 불어오던 깊은 겨울날이 있었습니다. 산과들은 온통 하얀 눈으로 두껍게 덮여 있었고 인적조차 드문 고요한 곳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화로 곁에만 모여 앉아 긴 밤을 지새우곤 했지요. 그 고요하고 적막한 마을의 어귀에는 마당이 제법 넓고 아담한 지붕을 얹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가 곱고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서아라는 여인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언제나 주변을 정갈하게 가꾸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집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단정한 품성을 칭찬하며 아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서아의 집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치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우물가는 얼음이 얼지 않도록 볏짚으로 단단히 감싸두었고 볕이 잘 드는 처마 밑에는 가을에 거두어들인 시래기와 무청이 가지런히 널려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통하는 작은 문 앞에는 캣감으로 쓸 장작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 든든한 느낌을 주었지요. 서아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의 이곳저곳을 살피며 혹여라도 찬바람이 스며들 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짧아져 서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매서운 북풍이 마을을 휩쓸며 스산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처럼 들려오는 무척이나 춥고 외로운 저녁이었지요. 서아는 일찌감치 마당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마른 장작을 여러 개 꺼내어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살려내자 금세 빨간 불꽃이 타오르며 매서운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던 부엌 안을 훈훈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기 시작했고 그녀는 타오르는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오늘 밤은 유난히 더 춥겠구나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을 만들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떼던 서아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구수한 숭늉을 끓일 준비를 하며 저녁 식사를 서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문풍지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꺼운 흙벽과 튼튼한 기둥이 버티고 있는 서아의 집안은 그저 평온하고 아늑하기만 했지요. 밥이 끓어오르는 냄새와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어우러져 추운 겨울밤의 깊은 적막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을 펴고 간소한 반찬을 꺼내며 홀로 맞이하는 조용한 저녁 시간을 차분히 준비하던 중 문득 창호지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져 옷깃을 굳게 여미며 불을 조금 더 지폈습니다. 식사를 막 마치고 그릇을 정리하려던 찰나 밖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옅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여 대문에 부딪힌 것이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앓는 소리 같기도 한 가느다란 소리가 눈보라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섞여 들려오자 서아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두꺼운 속옷을 걸치고 등불을 챙겨 들고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차가운 마당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으며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들고 있던 등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려 치맛자락으로 불씨를 조심스레 가렸습니다. 무거운 대문의 걸쇠를 풀고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며 서아의 얼굴을 차갑게 때렸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어 올려 앞을 비추어 보았지만 쏟아지는 눈 때문에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득하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서화가 문 밖을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인지 두리번거릴 때 문득 문지방 바로 앞 눈더미 위로 무언가 작은 형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가 급히 다가가 등불을 가까이 대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아주 어린아이의 가냘픈 몸집이었고, 아이는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묻고 죽은 듯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변변한 겨울옷조차 입지 못한 채 얇고 낡은 배옷 한 벌에 의지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 추운 눈밭을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온 듯 작은 발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아이의 얼굴과 보랏빛으로 변해버린 입술을 본 서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등불을 내동댕이 치고 급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마치 차가운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있었고, 희미한 숨결만이 간신히 입가에 머물러 있어 당장이라도 숨이 닿을 것만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눈보라를 헤치며 곧바로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방 안으로 바삐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서화는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깔고 그 위에 꽁꽁언 아이를 눕혔습니다. 서화의 손길은 다급했지만 한없이 부드러웠고, 그녀는 젖은 아이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자신이 덮고 자던 가장 포근한 소미불로 아이의 작은 몸을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와 아이의 얼어붙은 얼굴과 손발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차갑게 굳어버린 혈관에 온기가 다시 돌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물렀습니다. 제발 눈을 떠보려 마가. 이 추운 밤에 어찌 이리 험한 길을 혼자 왔단 말이니 하며 서화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의 언발을 정성껏 주무르던 서화는 아이의 작은 손이 무언가를 부서져라 꽉 쥐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그 물건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주먹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서화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하나씩 펴주자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귀한 놀이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놀이개는 평범한 백성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최고급 비취로 만들어져 있었고, 섬세하게 조각된 쌍앙 문양과 붉은 매듭은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귀한 가문의 증표임이 분명했습니다. 서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그 놀이개를 찬찬히 살펴보며 이토록 귀한 물건을 쥔 아이가 왜 이런 산골짜기까지 홀로 도망치듯 온 것인지 깊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놀이개의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서화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필시 억울하게 몰락하여 멸문지화를 당한 어느 높은 양반가의 물건일 것이고, 아이는 그 끔찍한 화를 피해 추운 겨울밤 맨발로 도망쳐온 그 집안의 마지막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아이를 쫓고 있다면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과 서화의 작은 집마저 무서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덜덜 떨며 죽어가는 이 가엾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고,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우선은 이 아이의 목숨을 살려내는 것이 사람된 도리라 생각하며 굳은 결심을 한 듯 놀이개를 깊숙한 농장 밑바닥에 안전하게 숨겨두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아궁이의 열기로 후끈하게 달아올랐고, 서화의 끊임없는 보살핌 덕분인지 돌덩이 같았던 아이의 몸도 서서히 따뜻한 체온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며 서화는 혹시라도 아이가 열병을 앓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화로 위에서는 약초를 다리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는 마치 아이를 쫓는 무서운 자들의 발소리처럼 들려와 서화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지요.
그럼에도 그녀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부디 내일 아침에는 아이가 무사히 눈을 뜨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의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미약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앓는 소리와 함께 아이는 악몽이라도 꾸는 듯 이리저리 고개를 저으며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아버님, 어머님 저를 두고 가지 마셔요. 라며 슬픈 잠꼬대를 뱉어냈습니다. 그 처절하고 가여운 목소리에 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아이의 땀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괜찮다. 아가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한단다. 내가 널 지켜줄 테니 안심하거라 하고 부드럽고 든든한 목소리로 아이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서아의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는지 아이는 이내 거친 숨을 고르고 다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밤새 미쳐 날뛰던 눈보라도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창호지 위로 맑고 차가운 겨울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마당을 살피던 서아는 아이가 남기고 온 작은 발자국들이 밤새 내린 폭설에 완전히 덮여 흔적조차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이 불쌍한 아이를 돕고 있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그녀는 밤새 얼어붙은 우물의 얼음을 깨고 맑은 물을 길어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면 먹일 속이 편안한 미음을 정성껏 쑤기 위해 곱게 빻은 쌀을 물에 불리며 서아는 아침의 조용한 시간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한참 동안 부뚜막 앞에서 불을 조절하며 뽀얗고 부드러운 미음을 끓여낸 서아는 소박한 미그릇에 미음을 조심스레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에 아이가 깜짝 놀라며 눈을 번쩍 떴는데 커다란 눈망울에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과 낯선 여인의 모습에 아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뒷걸음질을 치며 방구석으로 숨으려 했지만 며칠을 굶은 탓인지 힘이 없어 금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아는 미음 그릇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보이며 해치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녀의 맑고 따뜻한 눈빛에 아이도 조금씩 경계의 끈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난밤 눈밭에 쓰러진 너를 데려와 뉘었단다. 배가 많이 고플 테니 이 미음부터 조금 먹어보렴 하고 서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하게 타일렀습니다. 아이는 굶주림에 지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주저하면서도 서아가 내미는 숟가락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마침내 조금씩 입을 벌려 따뜻한 미음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따뜻한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굳어있던 아이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긴장했던 어깨도 조금은 편안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는 서두르지 않고 아이가 천천히 미음을 삼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며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그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릇을 말끔히 비운 아이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물건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며 허둥지둥 이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노리개 어머니께서 주신 내 노리개 하며 훌쩍이는 아이를 보며 서아는 서둘러 농을 열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붉은 매듭의 비취 노리개를 꺼내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소중한 물건을 다시 품에 안은 아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그 깊은 슬픔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때까지 묵묵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이가 이내 지쳐 눈물을 그치자 서아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수건을 건네며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대체 어느 가문의 자제이기에 이토록 어린 나이에 그 귀한 물건을 쥐고 차가운 눈밭을 맨발로 헤매야 했단 말이니 하고 속으로 수만 번 질문을 삼켰지만 아이가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묻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푹신한 이불과 따뜻한 밥, 그리고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는 안전한 믿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그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곳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골이니 며칠 푹 쉬면서 기운을 차리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이는 서아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는지 조심스럽게 입술을 달싹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도윤이라 하옵니다. 먼 한양 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밤낮으로 도망쳐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며 떠듬떠듬 이어가는 아이의 말에는 차마 다 담지 못할 깊은 원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도윤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입속으로 되뇌어 보며 이 작은 아이가 짊어졌을 거대한 세상의 무게를 가늠해 보려 애썼습니다. 비록 자신은 힘없는 시골 여인에 불과하지만 하늘이 이 아이를 자신의 마당으로 이끄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다시 스르르 잠이 들자 서아는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하며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숨기고 돌보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일 도윤이의 가족을 몰락시킨 권력자들이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 외딴 마을까지 추노꾼을 보낸다면 마을 전체가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발로 찾아온 불쌍한 목숨을 매몰차게 밖으로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서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용기를 동원해 아이를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선은 이웃들에게도 아이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당분간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날씨는 조금 풀렸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는 듯 묵직한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아는 삽을 들고 마당 밖으로 나가 대문 주변과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목에 쌓인 눈을 평소보다 더 넓고 깨끗하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혹시라도 발자국을 역추적해 올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흔적을 자연스럽게 지워버리려는 그녀만의 세심한 계획이었습니다. 눈을 치우는 서아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차가운 겨울 공기 덕분에 그마저도 금세 식어버렸고 그녀의 손놀림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눈 치우기를 마친 서아는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 탁감을 넉넉히 방 안으로 들여놓고 식량 창고를 점검하며 혹시 모를 장기전에 대비했습니다. 광에는 지난 가을 부지런히 갈무리해 둔 곡식과 말린 나물들이 제법 넉넉하게 쌓여 있어 두 사람이 겨우내 먹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아는 항아리에서 잘 익은 동치미와 김치를 꺼내며 아이가 입맛을 잃지 않도록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여야겠다고 다짐하며 굳은 표정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호지 밖으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유난히 평화롭게 느껴지는 겨울 한낮 서아의 집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안으로는 단단한 결속력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다시 서늘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도윤이는 긴 잠에서 깨어나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서아를 찾았습니다. 서아는 얼른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며 열이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따뜻하게 데워둔 밥과 맑은 국을 내어주었습니다. 도윤이는 어제와 달리 제법 씩씩하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아의 마음에는 촛불이 켜진 듯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갔습니다. 천천히 많이 먹어라. 밤새 눈이 많이 와서 당분간은 아무도 이곳에 오지 못할 테니 걱정 말고 푹 쉬어도 된단다. 하며 서아는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도윤이는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창호지에 비치는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서아는 아이의 시선이 닿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이 평화로운 시골집이
끔찍한 기억을 지닌 아이에게 튼튼한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화로의 불씨가 붉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밖에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지 쌀락눈이 문풍지를 가볍게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바느질거리를 꺼내어 아이의 낡고 찢어진 옷을 수선하며 길고 고요한 겨울밤의 정적을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도윤이는 서아의 바느질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내 마음의 벽을 조금 더 허물었는지 서아의 무릎 가까이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은인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는 제가 평생을 두고 갚겠사옵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도망자 신세호나 훗날 반드시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보훈하겠나이다라며 어린아이답지 않은 의젓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서아는 바느질을 멈추고 아이의 맑고 당찬 눈동자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건강하게 자라만 다오. 그것이 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란다. 밤은 점차 깊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서아의 집은 폭설 속에 파묻힌 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서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새근새근 안정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아는 등잔불에 심지를 줄이고 창문을 한 번 더 굳게 닫아걸며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이 작은 생명을 온전히 지켜내겠다는 굳은 맹세를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이 바쳤습니다. 험난한 눈길을 맨발로 헤쳐온 작은 놀이개의 주인은 그렇게 착하고 강인한 여인의 품 안에서 차가운 겨울의 첫 번째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평안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서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기운을 차리며 조용한 집에 머물게 된 지도 어느덧 며칠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마을을 매섭게 휩쓸던 눈보라는 다행히 배섰지만 여전히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겨울바람은 처마 끝을 날카롭게 스치며 불어오고 있었지요. 서아는 혹여라도 아이의 흔적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염려하여 낮에도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마당에 발자국을 수시로 지우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고요하고 외딴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친동기와도 같은 정을 조심스럽게 쌓아가며 다가올 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평온하던 마을의 정막이 깨진 것은 며칠 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둔탁한 말발굽 소리와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험악한 인상을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이 눈 덮인 마을 어귀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도윤의 가문을 억울한 모함으로 몰아넣고 멸문지와의 비극으로 이끈 탐욕스럽고 잔인한 최대감의 밑에서 일하는 사나운 하인들이었지요. 최대감은 도망친 어린 핏줄이 훗날 무서운 후환이 될까 두려워 끝까지 추노꾼을 풀었고 마침내 이 깊고 후미진 산골 마을까지 그들의 검은 그림자가 매서운 기세로 들이닥치며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들이닥친 사내들은 집집마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다짜고짜 집 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삿대질을 해가며 혹시 이 근방에서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눈밭을 헤매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또한 그 아이가 주인의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발칙한 도둑이라 거짓말을 꾸며내며 아이를 숨겨주는 자는 누구든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라는 끔찍한 협박을 일삼았지요. 사내들의 흉포한 행동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사람들은 행여나 불똥이 튈까 두려워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낯선 자들의 난폭한 방문 소식은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눈 덮인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아낙네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서운 사내들이 도둑질한 아이를 찾고 있다는데 우리 마을에 숨어든 것이 아니냐며 불안한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마침 저녁 지을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들렀던 서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귓등으로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물동이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서화는 행여나 자신의 흔들리는 눈빛이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살까 염려하며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집을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화는 재빨리 대문을 걸어 잠그고 거칠게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루에 잠시 걸터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내들이 말하는 도둑질한 아이가 바로 방 안에서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불쌍한 도윤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도윤의 가문을 박살낸 자들이 이제는 이 작은 산골까지 쫓아와 아이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현실이 뼛속까지 시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여기서 자신이 무너지면 가엾은 아이는 차가운 눈밭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 굳게 마음먹고 두 주먹을 꽉 쥐며 아이를 지켜낼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간 서화는 짐짓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잠에서 깬 도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도윤아, 며칠 동안은 밖에 이상한 짐승이 돌아다닌다고 하니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말고 소리도 내어서는 아니 된단다 하며 서화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당부했습니다. 총명한 도윤이는 서화의 눈빛에 어린 불안감을 읽었는지 이불자락을 꼭 쥐며 알겠습니다. 은인 누님, 저는 쥐 죽은 듯이 이곳에만 있겠습니다. 하고 의젓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화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안아주며 속으로는 천벌을 받을 자들이 이 맑고 착한 아이를 노린다는 사실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사겨야만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마을의 개들이 낯선 이들의 냄새를 맡고 요란하게 짖어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화의 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약간 비켜난 산자락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언제 이 집 앞까지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행여나 굴뚝의 연기가 유난히 눈에 띄지 않을까 걱정되어 팻감을 조금만 쓰며 불을 조절하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평범한 산골 안악의 일상을 연기하면서도 온 신경은 대문 밖에 아주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곤두서 있었고 심장은 쉴 새 없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서화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를 시작해야 했기에 눈이 쌓인 마당을 쓸고 닭들에게 먹이를 주며 애써 태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집 안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일부러 마당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중 대문 밖에서 익숙하고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며 누구보다 지혜롭고 사리가 밝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언제나 이웃들의 대소사를 챙기는 다정한 어른이었기에 서화는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 풀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어르신의 아침 인사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서화야, 이 매서운 추위에 홀로 지내기 얼마나 고단하냐. 내 산에서 주워 말려둔 약초가 조금 있어 가져왔으니 차로 달여 마시거라 하며 박노인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서화는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어르신 누추하지만 날이 너무 차가우니 잠시 마루에 오르셔서 몸이라도 녹이고 가시지요. 라며 박노인을 집 안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박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서화의 정갈한 마루에 걸터 앉았고 서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끓여둔 따뜻한 물을 퍼서
낡은 사발에 담아 내오려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비록 위기가 닥친 상황이었지만 동네 어르신의 호의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은 산골 마을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에 서화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서화가 따뜻한 찬물을 담은 소박한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오던 순간 품속에 고이 숨겨두었던 도윤의 놀이개가 그만 옷깃 사이로 삐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며 잠시 맡아두었던 것을 깜빡 잊고 가슴 밑에 넣어둔 채 움직이다가 벌어진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아찔한 실수였지요. 붉은 매듭과 함께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영롱한 빛을 발하는 최고급 빛이 놀이개는 허름한 초가집 마루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무척이나 이질적이고 눈에 띄는 물건이었습니다. 서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숨을 들이켜며 재빨리 허리를 굽혀 놀이개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박노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 귀한 물건에 깊이 꽂힌 후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본 박노인의 눈에는 그 놀이개에 새겨진 섬세한 쌍악 문양이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이 단번에 보였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받으려던 손을 멈추고 크게 놀란 눈으로 서화를 빤히 바라보았지만 이내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표정을 굳히며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화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찻잔을 내려놓고 입술만 달달 떨며 이 어르신이 밖의 사내들에게 물건에 대해 고자질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조용히 찬물을 한 모금 깊게 마시고는 품속에서 담뱃대를 꺼내 물며 서화에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라는 듯 조용하고 깊은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서화야, 나는 네가 지금 무슨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묻지 않겠지만 마을을 들쑤시는 저 사나운 자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대강은 짐작이 가는구나 하고 노인은 입을 뗐습니다. 박노인은 한양을 오가던 젊은 시절 권력자들의 무서운 다툼과 억울하게 몰락하는 가문들의 참상을 여러 번 보아왔기에 서화의 손에 들린 징표가 어떤 끔찍한 사연을 품고 있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저 밖에서 설치는 최대감의 하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니 절대 그들의 얕은 수작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진심을 다해 일러주었습니다. 서화는 노인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태도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서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단호하고 뼈있는 조언을 딱 한마디 남겼습니다. 저들의 눈을 피하려면 매사에 살얼음판을 걷듯 극도로 조심해야만 하네 하고 말하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산처럼 무겁고 진중한 걱정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서화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다가올 무서운 폭풍 후에 대비하라는 강력한 경고였으며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노인만의 묵직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서화는 두 손을 모으고 노인의 뒷모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어린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이 대문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아래쪽에서부터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발걸음 소리가 서화의 집 쪽을 향해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서화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식칼을 손에 쥐었다가 이내 무모한 지심을 깨닫고 칼을 내려놓으며 깊은 호흡으로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방 안의 도윤이에게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 눈짓을 하고 문고리에 자물쇠를 거는 신호를 하며 철저히 빈방처럼 보이도록 세심하게 위장하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바로 옆집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서화의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극도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옆집 살인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늙은 이웃 할머니가 기겁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내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행패냐 하는 노인의 비명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사내들은 노인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구석을 막대기로 마구 쑤셔대며 쥐새끼 한 마리라도 숨겨두었다면 온 집안을 불태워버릴 것이라며 짐승처럼 포악하게 포효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서아는 담장 밑에 바짝 엎드려 그들의 무자비한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최대감이라는 자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것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억울하게 부모를 잃고 눈밭을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도윤이의 처절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서아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솟구치는 눈물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웃집을 한바탕 쑥대밭으로 만든 사내들의 무거운 장화 발소리가 드디어 서아의 집 대문 바로 앞눈 덮인 바닥을 뽀드득 밟으며 불길하게 멈추어 섰습니다. 쾅쾅쾅 하는 귀를 찢을 듯한 거친 문, 두드림 소리가 적막한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안에 누구 없느냐,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는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터질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애써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시골 안하게 순박하고 겁먹은 표정을 꾸며내기 위해 거울 없는 마루에서 안면 근육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예 나갑니다. 요 대체 뉘시길래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하며 일부러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대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걸쇠를 풀고 대문을 반쯤 열자 험상님게 생긴 털보 사내가 흉폭한 눈빛으로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섭게 쏘아 보았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이냐? 이 근방에 낯선 어린 놈 하나가 기어들어 오지 않았는지 묻고 있으니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경을 칠 것이다라며 사내는 다짜고짜 서아의 어깨를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아이고 날이 이 추운 겨울에 저처럼 가난한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할 리가 있겠습니까요? 라며 억울한 듯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능청스럽고 처연한 연기에 사내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을 뱀처럼 음흉하게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은 장작더미를 발로 걷어차 무너뜨리고 헛간의 지푸라기를 창으로 쑤시며 거칠게 아이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며칠 전 내린 폭설과 서아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수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속으로 제발 방 안에 도윤이가 놀라 울지 않기만을 부처님과 신령님께 간절히 빌고 또 빌며 사내들의 횡포를 그저 눈물만 훔치며 불쌍한 표정으로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얼어붙은 항아리까지 들추어 보던 털보 사내는 혀를 끌렘차며 이거지의 소굴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다. 다른 곳을 쑤셔보자 라며 부하들에게 짜증 섞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아의 집요하고 완벽한 위장이 드디어 사내들의 포악한 의심을 아주 조금씩 비껴가게 만드는 아슬아슬한 기적이 차가운 마당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굳게 닫힌 안방문을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저 방에는 왜 자물쇠가 걸려있느냐, 당장 열어보아라 하고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바닥까지 덜컥 내려앉았지만 지체 없이 바닥에 엎드리며 아이고 날이 저 방은 얼마 전 역병으로 죽은 제 지아비의 물건을 모아둔 흉방이라 재수가 없을까봐 봉해둔 곳입니다요 하고 거짓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역병이라는 두 글자에 사내들의 얼굴에 순간 두려움이 스쳤고 그들은 재수옴 붓겠다며 황급히 코를 틀어막고 방에서 뒷걸음질 치며 멀찍이 물러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아의 기지가 발휘되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한 곱이 넘겼지만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려 옷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 것만 같이 두려웠습니다. 사내들은 침을 뱉으며 대문 밖으로 나서면서도 만약 어린 놈을 숨겨둔 것이 발각되면 내년에 목을 매달아 마을 입구에 걸어둘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끔찍한 저주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이며 명심하겠습니다. 이후 나리들 안녕히 가십시오. 라며 굽실거렸고 사내들의 발소리가 골목 저편으로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그들이 다른 집의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제야 서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흙바닥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추위 속에서도 서화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그녀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버텨내야 할 막막함에 잠시 멍하니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른 서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대문의 걸쇠를 2번, 3번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틈새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 뒤 서둘러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운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쥐 죽은 듯 웅크리고 있던 도윤이가 서화의 옷자락을 덥석 잡으며 은인 누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하고 눈물을 뚝 흘리며 반겼습니다. 서화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으며 그래 도윤아 짐승 같은 놈들이 무사히 물러갔으니 이제 안심해도 된단다 하며 아이의 떨리는 등을 토닥이고 또 토닥이며 함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거짓말과 연기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앞으로 저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문다면 매일매일이 피말리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화는 밥맛을 완전히 잃었지만 도윤이를 굶길 수는 없었기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애써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찬거리를 꺼내 조촐한 저녁상을 차려내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서화는 자꾸만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바람소리나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창호지 틈새로 밖을 내다보는 등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이 남긴 매사에 살얼음판을 걷듯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고 서화는 자신이 짊어진 짐이 산골 마을 안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서 눈물 젖은 밥을 오물거리며 먹는 가엾은 도윤이를 볼 때마다 절대 이 아이를 저 악마 같은 놈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최대감의 하인들이 마을 어귀에 버려진 폐가에 불을 피우고 진을 치며 당분간 이 마을에 머물며 샅샅이 수색을 이어가겠다는 불길한 소문이 밤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이웃들은 집집마다 불을 끄고 숨죽인 채 며칠 동안 이어질 끔찍한 공포를 견뎌내야 했고 서화 역시 등잔불을 가장 약하게 줄이고 창문을 두꺼운 담요로 막아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화로의 희미한 붉은 빛에 의지해 앉은 서화와 도윤이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다가올 내일의 두려움을 잊어보려 애썼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긴 밤은 고통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은 더 이상 평화로운 은신처가 아니라 거대한 그물망이 쳐진 위험한 사냥터로 변해버렸고 서화의 작은 집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아도 밖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마을 골목마다 사내들이 번갈아가며 순찰을 돌며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감시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서화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면서도 결코 대문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으며 혹여라도 사내들과 눈이 마주치면 바보처럼 실없이 웃어 보이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도윤이는 방 안에서 낡은 서책을 읽으며 소리 없이 시간을 보냈고, 서화가 밖에서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안도하는 표정으로 문지방을 넘는 그녀를 간절한 눈빛으로 맞이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두려움과 용기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이 험난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서 최대감 일당의 억압적인 감시는 산골 마을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서화의 끈질긴 인내와 박노인의 조용한 도움 덕분에 도윤의 존재는 기적처럼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서화는 농장 밑바닥에 숨겨둔 붉은 매듭에 비추이 놀이개를 꺼내 만지며, 이 작고 차가운 돌덩이가 품고 있는 거대한 진실이 언제쯤 세상에 밝혀질 수 있을지 깊은 한숨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센 눈보라와 무서운 칼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위태로운 신세지만, 서화는 도윤이와 함께 이 춥고 어두운 터널을 반드시 빠져나가리라 다짐하며 또 하루의 긴 밤을 뜬 눈으로 묵묵히 지새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품은 놀이개는 변함없는 빛을 머금고 있었고, 다가올 내일의 폭풍을 예고하듯 거친 바람만이 문풍지를 흔들며 고요한 방 안의 정막을 날카롭게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하인들이 마을 어귀에 폐가에 진을 치고 머문 지도 어느덧 보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평화는 차갑게 얼어붙은 채 매일 숨 막히는 긴장감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들쑤시다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라 여겼던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사내들은 독이 바짝 오른 승냥이처럼 눈에 핏발을 세우고 골목 구석구석을 끈질기게 배회하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서화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며 시골 안악의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언제 이 아슬아슬한 거짓말이 들통날지 몰라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듯한 지독한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들의 의심은 점차 서화의 외딴 집을 향해 다시금 불길하게 좁혀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피할 수 없는 불길한 전조와도 같이 아주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화가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살피면 어제는 보지 못했던 크고 투박한 장화 발자국이 담장 아래를 빙둘러 어지럽게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누군가 밤새 집안을 훔쳐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엌의 뒷문 근처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미세하게 흩어져 있거나 우물가 주변에 눈이 묘하게 파헤쳐진 흔적들은 털보 사내 일당이 서화의 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무서운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불길한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서화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그녀는 사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빗자루를 들고 자연스럽게 발자국을 지우며 솟구치는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방 안에 숨어있는 도윤이가 밖에 인기척을 느끼고 작은 소리라도 낼까봐 서화는 문풍지에 귀를 바짝 대고 밖의 동태를 살피는 일이 매일의 고단한 첫 번째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조차 우물가에 모이면 최대감댁 놈들이 요새과부 서한의 집 주변을 밤마다 어슬렁거린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흉흉한 소문은 서화의 귓가에도 들려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어둡게 짓눌렀습니다. 점점 조여오는 포위망 속에서 더 이상 진실을 모른 채 막연히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서화는 어느 깊은 밤문을 굳게 닫아걸고 도윤이를 화로 곁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화는 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붉은 매듭에 비취 놀이개를 꺼내어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고, 이제는 네가 짊어진 그 무거운 비밀을 내게 모두 털어놓아야 할 때란다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문풍지를 차갑게 때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앞으로 밝혀질 무서운 진실의 무게를 짐작하게 만들며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이는 서아의 진지한 표정과 바닥에 놓인 가문의 증표를 번갈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작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한양에서 충직하기로 이름난 관리셨으나 탐욕스러운 최대감이 아버님의 올곧은 성품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 거짓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문을 하루아침에 처참한 멸문지화에 씀으로 밀어 넣으셨사옵니다. 라며 아이는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공포와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 이야기를 듣는 서아의 가슴을 마치 날카로운 빗으로 찌르는 듯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최대감이 보낸 무자비한 자객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치던 그 참혹한 밤, 어머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된 저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몰래 빼돌리시며 이 놀이개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하고 도윤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선대왕께서 아버님의 충성심을 크게 치하하며 직접 하사하신 귀한 물건으로 이 안에는 최대감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군량미를 빼돌린 명백한 비리들이 적힌 작은 밀서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최대감은 가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도 자신의 끔찍한 죄상이 적힌 그 밀서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저를 죽이고 이 놀이개를 빼앗기 위해 이토록 끈질기게 사냥개들을 풀어재 목숨을 노리는 것이옵니다. 도윤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은 서아는 깜짝 놀라 바닥에 놓인 놀이개를 다시 집어들고 쌍악 문양이 새겨진 뒷면을 등잔불에 가까이 대고 이리저리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아이의 말대로 놀이개의 밑바탕 비취 조각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틈이 있었고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이용해 그 틈새를 조심스럽게 누르자 얇게 접힌 비단 1000조각 하나가 툭 하고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펼쳐진 비단천에는 최대감의 온갖 더러운 악행과 뇌물수수 그리고 무고한 자들을 역모로 몰아죽인 무서운 진실들이 붉은 피로 빼곡하게 적혀 있어 서아는 그 끔찍한 내용에 숨이 팼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단천에 적힌 글귀를 눈으로 훑어 내려가던 서아의 손끝은 파르르 떨렸고 이토록 거대하고 무서운 권력의 비밀을 이 어린아이가 홀로 품고 그 험한 눈길을 맨발로 헤쳐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만약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저 짐승 같은 자들이 이 밀서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도윤이는 물론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신과 온 마을 사람들까지도 쥐도 새도 모르게 몰살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서아의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동시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짐승만도 못한 최대감의 악행을 낱낱이 세상에 밝혀내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뜨거운 정의감이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왔구나. 아가 이토록 귀하고 무서운 것을 품고 어찌 그 험한 밤을 버티었느냐며 서아는 흐느끼는 도윤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는 서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고 서아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어미가 알았으니 결단코 저 악당들이 너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목숨을 걸고 지켜주마 하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슬픔과 결연한 의지는 화로 속의 붉은 숯불처럼 조용하지만 뜨겁게 타올랐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닥쳐올 거대한 폭풍 위에 맞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 서아의 눈빛은 이전에 겁먹고 소심했던 시골 안악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굳힌 장수처럼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어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부엌칼을 날카롭게 갈아 품속 깊은 곳에 은밀히 숨겨두고 행여나 들이닥칠지 모르는 놈들의 기습에 대비하여 마당 곳곳에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들을 자연스럽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도윤이에게는 혹시라도 내가 저들에게 잡히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이 놀이개를 챙겨 뒷산 깊은 동굴로 몸을 숨기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탈출구까지 철저하게 일러두었습니다. 서화의 예감대로 마을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고 사내들은 이제 대놓고 서화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담장 너머로 힐끔힐끔 안을 들여다보는 등 그들의 더러운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늦은 오후에는 털보사내가 대문을 발로 쾅쾅 걷어차며 과부녀나 얌전히 문을 열어라. 내년이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왔다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서화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애써 태연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나리들 대체 왜 이러십니까? 가난한 과부의 집에 훔쳐갈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리 억지를 부리시는 겁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털보사내는 서화의 대답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년이 숨기고 있는 어린 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오늘 밤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며 섬뜩한 살기를 번뜩이며 대문을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물러서지 않고 대문 뒤에 바짝 붙어서서 마을 어르신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이리 무도한 짓을 벌이십니까? 진정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라며 팽팽하게 맞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당당한 태도에 사내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침을 뱉고는 두고 보자 오늘 밤 반드시 내년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 테니라며 불길한 저주를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사내들이 물러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박노인이 굳은 표정으로 서화의 집을 다시 찾아왔고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다급하고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서화야, 큰일 났다. 저 무도한 놈들이 오늘 밤 내 집을 덮치기 위해 마을 어귀에서 칼을 갈며 모의를 하는 것을 내 두기로 똑똑히 들었다. 하며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화는 올 것이 왔구나 직감하며 어르신께 정중히 인사한 뒤 저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들은 도윤이를 노리는 최대감의 개들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밝힐 증거가 제 손에 있습니다 하고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서화는 박노인에게 도윤이가 겪은 끔찍한 멸문지와의 참상과 비취, 놀이개 속에 숨겨진 최대감의 비리밀서에 대한 모든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털어놓으며 도움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노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땅을 힘껏 내리치며 그 천하의 몹쓸 놈들이 결국 천인공노할 짓을 벌였구나. 내가 기필코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노인은 당장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 사실을 알리고 놈들이 들이닥치면 다 함께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늙고 쇠약한 몸이지만 정의를 향한 뜨거운 투지를 붉게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노인을 급히 만류하며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다치면 아니 됩니다. 오히려 이 밀서를 들고 이웃 고을에 머물고 계신다는 의로운 어사또를 찾아가 주시는 것이 저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서화의 지혜롭고 침착한 판단에 박노인은 무릎을 탁치며 과연 내 말이 옳다. 내 당장 산을 넘어 어사또의 진영으로 달려가 병력을 요청할 터이니 너는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며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신당부했습니다. 노인은 밤길을 재촉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고 서화는 노인의 뒷모습을 향해 제발 늦지 않게 도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서서히 어둠이 깔리는 마당 한가운데 홀로 꼿꼿하게 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골 마을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기괴한 고요함이 흐르는 밤. 서화는 집안의 모든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방 안의 도윤이에게는 두꺼운 소미불을 덮어주며 어떤 끔찍한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고, 그녀 자신은 날선 부엌칼을 꽉 쥔 채 마루 밑 깊숙한 그림자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서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향해 차가운 분노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윽고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서아의 집 낡은 대문이 산산조각나며 털보 사내를 위시한 험악한 무리들이 횃불을 높이 쳐들고 마당으로 거칠게 쏟아져 들어오며 고요한 밤에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다 나와라. 이 앙큼한 과부녀나 내년이 숨어봤자 이 좁은 마당 아니니 당장 기어 나와. 그 어린 놈의 목을 바치지 않으면 산채로 불태워 죽이겠다며 사내들은 광기 어린 괴성을 지르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꽃이 마당을 섬뜩하게 비추고 사내들이 장독을 깨뜨리며 미쳐 날뛰는 모습을 마루 밑에서 지켜보던 서화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어사또가 도착할 때까지 반드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서화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마루 밑에서 빠져나와 횃불을 든 털보 사내의 앞을 가로막으며 당당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우뚝 섰습니다. 내 놈들이 찾고 있는 것이 정녕 그 어린아이의 목숨이냐, 아니면 너희 주인의 더러운 죄상이 적힌 이 놀이개 속의 밀서냐 라며 서하는 품속에서 빛이 놀이개를 높이 쳐들고 밤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붉은 횃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빛이 놀이개를 본 사내들은 순간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서화의 입에서 밀서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들의 눈동자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털보 사내는 당황함을 숨기며 흉악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칼을 뽑아들고 내년이 기어이 명을 재촉하는구나. 당장 그 물건을 이리 내놓지 않으면 내년의 목을 먼저 베어버리겠다며 서화를 향해 살벌하게 다가섰습니다. 서화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부엌 칼을 곧게 쥐며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밀서에는 너희 주인이 굴량미를 빼돌리고 무고한 백성을 죽인 죄가 낱낱이 적혀 있으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며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기세에 억눌린 사내들은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주춤거렸고, 서화는 속으로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시간을 지체시킬 수 있다면 어르신이 군사를 이끌고 오실 것이라 간절히 믿으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내들 중 하나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이 깊은 산골에서 천벌을 내릴 하늘이 어디 있단 말이냐, 닥치고 전연의 목을 쳐서 물건을 빼앗자며 짐승처럼 울부짖고는 서화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서화가 칼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억센 힘을 혼자서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거친 손길에 떠밀려 차가운 눈바닥에 매몰차게 내동댕이 쳐지며 입가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끔찍한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털보 사내가 서화의 머리채를 잔인하게 휘어잡고 놀이개를 빼앗으려 손을 뻗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 서화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으며 도윤이의 이름만을 애타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활짝 열리며 도윤이가 달려나와 은인 누님을 다치게 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다라며 당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내들은 갑자기 나타난 어린아이의 기백에 놀라 잠시 멈칫했고, 서화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안 돼 도윤아 어서 도망치거라 하며 절규했지만
아이는 흔들림 없이 서화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사내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의 복수를 다짐한 도윤의 눈빛에서는 횃불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기운에 짐승 같던 사내들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이의 외침과 서화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 그리고 농기구를 든 채 하나둘씩 서화의 집 마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며 사내들을 둥글게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평소 마음씨 착한 서화가 무례배들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마을 청년들이 앞장서서 "내 놈들이 어찌 이리 무도한 짓을 벌이느냐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사내들은 갑자기 늘어난 마을 사람들의 숫자에 당황하며 무기를 휘둘러 위협했지만 분노로 똘똘 뭉친 백성들의 단단한 기세를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서화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저 극악무도한 놈들은 억울한 아이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이 진실을 은폐하려 우리 마을까지 짓밟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비취 놀이개와 그 안에서 꺼낸 밀서를 흔들며 "이것이 바로 저들의 더러운 주인이 저지른 죄상을 밝힐 명백한 증거이니 제발 이 불쌍한 아이와 진실을 지켜주십시오." 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아의 절절한 외침과 아이의 비참한 몰골을 본 마을 사람들은 깊은 동정심과 거대한 분노에 휩싸였고, 사내들을 향해 몽둥이를 치켜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며 서아와 아이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털보 사내는 도끼 품은 눈으로 "이 무지렁이 같은 것들이 감히 네 앞을 막아서느냐. 오늘 이 마을을 피바다로 만들어서라도 저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무장한 사내들과 농기구를 든 마을 사람들 사이에 끔찍한 피바람이 불기 직전에 아찔한 찰나 멀리서부터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횃불 무리가 산을 넘어 매서운 기세로 마을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의 다급한 전가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의로운 어사또와 관군들이 마침내 당도한 것이었으며, 그 장엄한 진군 소리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는 천둥번개처럼 서화의 집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웅장하고 우렁찬 외침이 눈 덮인 산골 마을의 밤 공기를 매섭게 가르며 울려 퍼지자 마당에서 미쳐 날뛰던 사내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들고 있던 칼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서화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도윤이를 꽉 끌어안으며 마침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토록 길고 끔찍했던 공포의 밤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혹독한 눈보라와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착한 여인과 작은 아이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아 거대한 악의 무리를 심판할 정의의 칼날이 마을의 눈부시게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우렁차고 위험 있는 외침이 밤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지자 서화의 집 마당을 피바다로 만들려던 흉악한 사내들은 들고 있던 횃불과 칼을 눈밭에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한 관군들이 쏜살같이 마당으로 들이닥쳐 털보 사내를 비롯한 무례배들을 순식간에 포위하여 무릎을 꿇렸고, 반항할 틈조차 주지 않고 단단한 오랏줄로 그들의 몸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당들이 밧줄에 묶여 짐승처럼 엎드린 모습을 보자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늠름한 자태의 젊은 어사또가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파손된 대문을 넘어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자 사람들은 일제히 길을 내어주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박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사또의 곁에 서서 어서 빨리 이 억울한 사연을 밝혀주십사 간곡히 청하였고, 어사또는 인자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무릎 꿇은 악당들을 매섭게 쏘아본 뒤 서화와 도윤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친 곳은 없느냐? 내 박노인에게 끔찍한 사연을 모두 전해 들었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네가 품고 있는 진실을 내 앞에 모두 꺼내어 놓으라며 어사또는 두 사람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따뜻하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서화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붉은 매듭의 비치 놀이개와 그 안에서 꺼낸 피 묻은 밀서를 어사또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놀이개는 도윤 도령의 아버님께서 선대왕으로부터 하사받으신 귀한 증표이오며, 이 밀서에는 탐욕스러운 최대감이 군량미를 빼돌리고 무고한 백성을 역모로 몰아 죽인 천인공노할 끔찍한 죄상들이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하고 서화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어사또는 횃불빛 아래에서 밀서를 꼼꼼하게 읽어내려갔고 그 내용이 너무도 참혹하고 끔찍하여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깊고 분노 어린 탄식을 길게 내뱉었으며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사또가 밀서를 다 읽고 난 뒤 무서운 기세로 고개를 들어 털보 사내를 노려보자 그 흉악하던 사내는 겁에 질려 덜덜 떨며 자신들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내 놈들이 저지른 악행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그리 발뺌하려 드느냐. 이 밀서가 그토록 명백한 증거이거늘 이제 내 놈들의 흉악한 주인 최대감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어사또는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 우렁찬 호통 소리에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저 극악무도한 놈들을 당장 엄벌에 처해달라며 한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으며 원통함을 토로했고, 차가운 겨울밤의 정적은 백성들의 함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사또는 당장 병사들을 한양으로 급파하여 최대감의 저택을 포위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그를 압송하여 무거운 형벌을 내리라는 엄중한 명령을 지체 없이 내렸습니다. 또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연약한 안악과 어린아이를 협박한 이 무례배들은 옥살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며 관군들에게 이들을 당장 관아의 깊은 감옥으로 끌고 가두라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이 사내들을 질질 끌고 마당 밖으로 사라지자 그토록 마을을 무겁게 짓누르던 끔찍한 공포의 그림자도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서화의 작은 집에는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위협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도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어사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도윤이를 일으켜 세우며 굳은 표정을 풀고 참으로 훌륭하고 기특하구나. 어린 나이에 그토록 험난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가문의 명예와 진실을 잃지 않았으니 네 부모님도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라며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윤이는 어사또의 따뜻한 위로에 억눌려 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진 듯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차가운 눈밭을 헤매며 겪었던 지독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섞인 눈물이 아이의 작은 뺨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화 역시 다가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이제 다 끝났으니 더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하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사또는 서화를 바라보며 그대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어린 생명은 짐승 같은 자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거대한 진실도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렸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없는 시골 안악일지라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목숨을 걸어 아이를 지켜낸 그대의 숭고한 희생은 나라에서 마땅히 포상해야 할 큰 공로라고 말하며 어사또는 서화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조용하고 착하기만 하던 서화가 이토록 강인하고 용기 있는 여인일 줄은 미처 몰랐다며 입을 모아 그녀의 선행과 굳센 마음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시간이 지나고 어사또와 광군들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굳은 약속을 남기고 마을을 떠나자 마을에는 다시금 겨울밤 특유의 차갑지만 맑고 고요한 평화가 조용히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집마당은 흉악한 사내들이 미쳐 날뛰며 부숴놓은 장독대와 꺾인 나뭇가지들, 그리고 산산조각이 난 대문의 파편들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 참혹했던 지난밤의 상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화가 다친 몸을 이끌고 부서진 살림살이를 정리하려 힘겹게 몸을 움직이자 어디선가 빗자루와 넉가래를 들고 온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우르르 서화의 마당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따뜻한 발걸음에 서화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서화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으며 아이고 이 사람아 몸도 성취하는데 어찌 직접 치우려 하는가. 오늘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방에 들어가 쉬게나 하며 등을 다정하게 떠밀었습니다. 듬직한 동네 청년들은 부서진 대문의 조각들을 모아 새끼줄로 단단히 엮으며 밤새 찬바람이 들지 않게 임시로 문을 고쳐 달았고 어르신들은 마당 여기저기 흩어진 장작들을 주워 모아 부엌 앞쪽에 다시 차곡차곡 정갈하게 쌓아 주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깨진 장독의 파편을 조심스럽게 치우며 행여나 아이가 맨발로 다니다 다치지 않도록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며 서화의 집을 원래의 아늑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 함께 구슬땀을 묵묵히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엉망이 된 마당을 치우고 부서진 물건들을 정리하는 동안 서화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무거운 두려움과 긴장감도 마치 눈이 녹듯 서서히 사라지고 따뜻한 안도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한쪽에 서서 마을 사람들이 돕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험한 일이 지나가고 나니 우리 마을 사람들의 끈끈한 정이 더욱 빛을 발하는구나라며 빙그레 환한 웃음 지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골 마을의 따뜻한 인심 덕분에 끔찍했던 폭풍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졌고 사람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훈훈한 열기를 뿜어내며 늦은 밤의 매서운 추위를 완전히 잊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집에서 가져온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서화와 도윤이에게 내밀며 몹쓸 놈들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는 이 따뜻한 팥죽만 한 것이 없다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붉은 팥죽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도윤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배에서 작게 꼬르륵 소리를 냈고 사람들은 그 귀여운 소리에 지난밤의 무서움을 다 잊은 듯 한바탕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화는 아이에게 먼저 팥죽 그릇을 쥐어주며 호호 불어 조심해서 먹으렴. 이제 정말 아무 일도 없을 테니 안심하거라 하고 다정하게 속삭였고 도윤이는 밝아진 얼굴로 팥죽을 맛있게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건네준 따뜻한 음식과 다정한 말 한마디는 두 사람의 다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고 서로를 위하는 그 온기는 차가운 겨울밤의 매서운 추위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포근하고 무척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로 곁에 빙 둘러앉아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믿기 힘든 광경들을 회상하며 어사또가 악당들에게 호통치던 모습을 흉내내기도 하고 서화의 당찬 기백을 칭찬하기도 하며
흥겹게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던 공간에 훈훈한 웃음소리와 정다운 대화가 피어나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렸고 억울한 아이를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모두에게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내일의 일과를 위해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인사를 건네며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테니 오늘은 방문을 굳게 닫고 편안히 푹 쉬라는 따뜻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돌아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아는 여러 번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텅 빈 마당에 다시 둘만 남게 되었지만 이전처럼 등골이 서늘한 외로움이나 끔찍한 두려움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과 임시로 고쳐진 대문,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으로 다시 넉넉하게 채워진 택감 더미를 보며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든든하고 포근해지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차가운 물을 떠와서 이마에 묻은 피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었고 도윤이는 옆에서 수건을 꼭 쥔 채 은인 누님 저 때문에 이리 험한 꼴을 당하셔서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라며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맑게 씻긴 얼굴로 환하게 웃어 보이며 송구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살았고 내가 살았으며 진실이 세상에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제 묵은 걱정은 다 버리고 편히 쉬어라라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토록 무거운 짐이었던 비취 놀이개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고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맑고 투명하게 부드러운 온기로 느껴졌습니다. 바깥의 매서운 북풍은 여전히 산자락을 타고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든든하게 고쳐진 대문과 두꺼운 흙벽이 그 차가운 기운을 완벽하게 막아주었고 방 안의 온기는 화로에서 타오르는 참숯 덕분에 훈훈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새 소미불을 꺼내어 도윤이의 잠자리를 폭신하게 보아주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해 눈가에 깊은 그늘이 진 아이의 얼굴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이제 편히 눈을 감으렴 좋은 꿈을 꿀 것이다 하고 부드럽게 자장가를 부르듯 속삭였습니다. 안도감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인지 도윤이는 이불을 덮자마자 긴장했던 어깨를 편안하게 늘어뜨리며 이내 새근새근 맑고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서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그곳에 쌓인 장작을 보며 지난 며칠간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무서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꽁꽁 언맨 발로 쓰러져 있던 어린아이와 그 아이가 품고 온 피 묻은 진실,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냈던 탐욕스러운 짐승들의 위협까지 모든 것이 한바탕 험악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묻히지 않았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거대한 불의를 막아냈다는 사실에 서아는 작지만 단단한 희망을 보았고 세상을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서아는 부뚜막에 앉아 아궁이에 남아있는 따뜻한 재를 뒤적이며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정성껏 돌보았고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복잡했던 마음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조용하게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요하고 소박한 부엌에서 밥을 짓고 물을 끓이며 지켜왔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그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따뜻한 공간을 가꾸고 아이를 보살피며 살아갈 것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비쳐드는 겨울 밤의 달빛은 유난히 맑고 밝아서 어두웠던 서아의 마음에 깃든 남은 그림자마저
말끔하게 씻어내어 주는 듯 포근하고 다정한 위로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들려온 소식은 서화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시원하게 뻥 뚫어주었는데 흉악한 최대감이 결국 어사또의 고발과 밀서의 증거로 인해 그동안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파직을 당했다는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도윤이의 부모님은 드디어 누명을 벗고 가문의 명예를 명백하게 회복하였으며 탐욕으로 가득 찼던 자들은 모두 차가운 감옥에 갇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쥐고 백성들을 핍박하던 무서운 악당이 몰락하고 차가운 눈밭을 맨발로 헤매던 작은 아이가 승리했다는 이 기적 같은 소식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크고 따뜻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가문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서아의 품에 안겨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 흘린 눈물은 억울함과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부모님의 한을 풀었다는 벅찬 기쁨과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인 누님과 마을 어르신들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필시 그 차가운 눈밭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 잊지 않고 가슴속 깊 새기겠습니다라며 아이는 의젓하고 당찬 목소리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서화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네가 꿋꿋하게 버텨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단다. 앞으로는 과거의 슬픔에 얽매이지 말고 맑고 바르게 자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어른이 되거라 하고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화의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 함께 모여 최대감 일당의 몰락과 도윤이 가문의 명예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십시일반 음식을 모아 작지만 흥겨운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집집마다 정성껏 담근 막걸리와 고소하게 부쳐낸 전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타고 향긋하게 퍼져나갔고 부서졌던 대문 대신 튼튼하게 세워진 임시 대문에는 애군을 막아주는 붉은 고추와 숯을 단단하게 엮어 매달아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험난한 고비를 함께 넘겼다는 진한 연대감과 다가올 봄에 대한 따뜻한 기대감만이 환한 미소로 피어나 마당 가득 행복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박노인은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허어 웃으며 이 늙은이가 평생 수많은 풍파를 보아왔지만 이번 일만큼 하늘의 이치가 무섭고 백성들의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었다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우리 마을이 이렇게 다시 평화를 되찾고 억울한 아이가 웃음을 되찾았으니 올겨울은 유난히 춥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훈훈하구나 하고 노인은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 서로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묵은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기분 좋은 취기와 함께 따뜻한 겨울밤의 정취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서화는 잔치 한가운데서 도윤이와 나란히 앉아 사람들의 흥겨운 노랫소리를 들으며 방긋 웃음 짓는 아이의 맑은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그 평화로운 광경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조용히 감추어야 했습니다. 모진 눈보라와 매서운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고통을 씻어내듯 지금 이 순간에 따뜻함이 가슴 벅차게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악의 무리가 모두 사라지고 정갈하게 치워진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선량한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는 그 어떤 고가의 놀이개나 화려한 보물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서화만의 보물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고요해진 마당에는 다시금 차분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 정적은 이전에 무서웠던 침묵과는 달리 소미불을 덮은 듯 한없이 아늑하고 평온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도윤이와 함께 마루에 걸터 앉아 구름 사이로 둥글게 떠오른 밝은 겨울달을 바라보며 마침내 모든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음을 온몸으로 느꼈고 얼어붙었던 땅 밑에서 따뜻한 봄 기운이 조용히 움트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긴장과 공포가 완전히 허물어진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잔잔한 평화만이 남아 있었으며 서화는 마당을 덮은 하얀 눈을 부드럽게 비추는 달빛 아래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의 따뜻한 아침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던 서화는 부서진 문 대신 임시로 막아둔 대문 쪽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피며 행여나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지 밑짚을 덧대어 단단히 고정하는 수고를 기꺼이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비밀도 숨겨야 할 놀이개도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소박한 집과 그 안에 머무는 어린 생명을 정성껏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며 평범한 산골 안악의 부지런한 일상으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역시 서화를 도와 마당에 남은 빗자루를 치우고 빈 그릇들을 부엌으로 나르며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 작은 집의 든든하고 따뜻한 식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야무지게 해내고 있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방 안에 들어온 두 사람은 화로 곁에 마주 앉아 언손을 녹이며 서로를 향해 맑고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방 안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긴장감 없는 온전한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의 온기가 방바닥을 훈훈하게 데우고 밖에서는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툭 하고 떨어지는 작고 경쾌한 소리만이 이따금씩 고요한 겨울밤의 정적을 다정하게 깨뜨리며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두 사람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화는 등잔불에 심지를 낮추고 이불을 펴며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단잠을 이룰 수 있겠다며 부드럽게 속삭였고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따뜻하고 평온한 안식의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혹독하고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의 한파와 함께 서화의 작은 집을 위협하던 모든 무서운 폭풍우가 완전히 지나간 뒤 산골 마을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티 없이 맑고 평온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어떤 먼지도 없는 것처럼 눈이 시리도록 푸르게 빛났고 밤새 소복하게 내려앉은 새하얀 눈은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수만 개의 작은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영롱하게 반짝이며 마을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끔찍했던 사건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넉넉하고 편안한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가며 평화로운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기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불안감 없이 가볍고 개운한 몸가짐으로 아침에 눈을 뜨며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고 편안한 숨을 길게 내쉬어 보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나 창호지 틈새로 낯선 그림자가 비칠까봐 노심초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끔찍한 날들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그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맑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주는 이토록 조용하고 당연한 평화가 얼마나 가슴 벅차게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마을로 또 한 번의 반가운 소식이 담긴 서찰이 도착했는데 그것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은 도윤이의 가문에 나라에서 잃어버린 재산과 신분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명백한 증서였습니다. 어사또는 도윤이가 한양으로 올라와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전해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 훌륭하고 경사스러운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멸문지와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맨발로 눈밭을 헤매던 어린 도망자가 마침내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도윤이는 당장 화려한 한양으로 돌아가는 대신 굳은 결심을 한 듯 맑고 단단한 눈빛으로 서화의 곁에 남아 이 소박한 산골 마을에서 당분간 더 머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려한 기와집과 많은 재산보다 이 춥고 무서웠던 겨울밤에 자신의 얼어붙은 발을 녹여주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은인 누님의 따뜻한 품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더 소중한 안식처라는 것이었지요. 도윤이는 저는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것이 많으니 이 평화로운 곳에서 누님과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수양한 뒤에 돌아가겠다고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서화는 화려한 도성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 남기를 선택한 도윤이의 깊고 따뜻한 마음에 왈칵 눈물이 솟구쳤고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깊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래 도윤아, 네가 원한다면 언제까지라도 이 누님의 곁에 머물러도 좋단다. 이 부족한 집이 내게 그리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다니 내 평생 이보다 더 기쁘고 벅찬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며 서화는 아이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핏줄이 섞이지는 않았지만 극한의 위기를 함께 넘기며 생사를 다뒀던 두 사람은 이제 그 어떤 혈육보다도 깊고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진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마을에 계속 남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웃들 역시 두 팔 벌려 크게 환영하며 이 총명하고 바른 아이가 우리 마을의 큰 복덩이가 될 것이라며 다들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험한 일을 겪고도 저리 구김살 없이 반듯하게 자라는 것을 보니 서화가 참으로 정성을 다해 아이를 거두어들인 모양이라며 입을 모아 서화의 따뜻한 심성과 도윤의 늠름함을 칭찬하곤 했지요. 거대한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가 아니라 이웃 간의 더 굳건해진 믿음과 한 아이를 공동체가 함께 보듬어 안는 넉넉하고 따뜻한 시골 마을의 풍성한 인심이었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자 동네 청년들이 며칠 전 흉악한 사내들이 부숴놓았던 서화의 집 대문을 완전히 새롭고 튼튼한 참나무로 번듯하게 다시 짜 맞추어 달아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삐걱거리던 낡은 문 대신 단단하고 듬직하게 세워진 새 대문은 마치 앞으로는 그 어떤 무서운 위협이나 나쁜 기운도 이 집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는 강직한 수문장처럼 믿음직스럽게 버티고 서 있었지요. 서화는 튼튼해진 대문을 쓰다듬으며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넉넉하게 베풀었습니다. 아직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이 머물러 있어 아침 저녁으로는 매서운 찬바람이 뺨을 스치곤 했지만 볕이 잘 드는 서화의 집 마당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기운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아내린 처마 및 양지 바른 흙바닥에서는 새봄을 준비하는 이름 모를 들풀들의 작은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고 마당 한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감나무 가지에도 희미하게 물이 오르며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서화는 마당을 빗자루로 부지런히 쓸어내리며 끔찍했던 지난 겨울의 무서운 기억들을 남은 눈더미와 함께 말끔히 씻어내고 다가올 따뜻하고 희망찬 봄날을 기쁜 마음으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서화가 밖에서 바쁘게 일할 때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등 집안의 파슨 일들을 도맡아 하며 서화의 무거운 짐을 다정하게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힘든 일을 마친 뒤에는 따뜻한 방안화로 곁에 앉아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서책을 펴놓고 글 공부에 매진했는데 그 낭낭하고 맑은 글 읽는 소리가 조용한 마당을 넘어 담장 밖까지 기분 좋게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무서운 살기에서 벗어나 온전히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아이의 얼굴에는 어느새 밝고 지혜로운 빛이 가득 차올랐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아의 마음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나오신 박노인이 품속에서 낡고 귀한 서책 몇 권을 꺼내어 도윤이에게 건네주며 이 귀한 책들이 총명한 너의 학문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이는 두 손으로 서책을 공손히 받아들고 넙죽 절을 올리며 어르신께서 주신 이 깊은 은혜와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여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당찬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박노인은 허 웃으며 네가 바르고 정의로운 어른으로 자라주는 것만이 이 늙은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니 쫓기지 말고 천천히 너의 길을 가거라 하고 따뜻하고 묵직한 덕담을 남겨주셨습니다. 박노인과 나란히 마루에 걸터 앉은 서아는 따뜻하게 끓여낸 약차를 대접하며 어르신 덕분에 이 아이가 목숨을 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니 어르신은 저희 두 사람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라며 다시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시고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가 한 일은 그저 거들었을 뿐 진짜 짐승들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물러서지 않은 너의 그 단단한 용기가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란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평화롭게 차를 마시며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모진 풍파를 함께 견뎌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과 잔잔한 평온함이 겨울 햇살처럼 따사롭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도윤이의 글 읽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 반듯하고 일정한 운율은 마치 마음을 진정시키는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서화의 집 안팎을 포근하게 채워나가며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서화는 마당 한편에 앉아 봄에 입을 얇은 옷을 미리 수선하며 바느질에 열중했는데 아이의 낭낭한 목소리와 바늘이 천을 뚫고 나가는 작고 사각거리는 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평화로운 오후의 정취를 한껏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죽일 필요가 없고 누구의 발소리에도 놀라지 않아도 되느니 완벽하게 고요하고 안전한 공간이야말로 서아가 그토록 지켜내고 싶었던 소박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기 시작하자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었고 차가운 겨울 저녁의 공기는 코끝을 시리게 했지만 이전처럼 무섭거나 섬뜩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마을 집집마다 굴뚝을 타고 하얗게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자 서아도 하던 바느질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도윤이와 함께 먹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발걸음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밥을 끓여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아는 가을에 잘 말려두었던 시래기와 진한 된장을 꺼내어 솜씨를 발휘할 준비를 넉넉하게 마쳤습니다. 마른 장작을 아궁이에 넉넉히 밀어넣고 부싯돌로 불을 지피자 금세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이 기세 좋게 솟아올랐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부엌안은 금세 훈훈하고 정겨운 열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맑은 물을 붓고 불린 시래기를 듬뿍 넣은 뒤 서아의 정성이 담긴 집된장을 크게 한 숟가락 풀어넣자 솥안에서는 금세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군침이 도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그 무서웠던 밤,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문득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이 두려움이 아닌 완벽한 평온함과 가족의 따뜻한 온기를 상징하며 서아의 얼굴을 붉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이 맛있게 끓어오르는 동안
서화는 아궁이 앞 따뜻한 바닥에 쪼그려 앉아 타오르는 불씨를 가만히 바라보며 참으로 길고 험난했던 이번 겨울이 자신에게 남겨준 크고 깊은 의미에 대해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끔찍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고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위기도 겪었지만 그 고통 덕분에 불쌍한 어린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았으니 자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에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불꽃은 이리저리 춤을 추며 장작을 태우고 있었고 그 따뜻한 열기는 서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한 줌의 시린 기억들마저 흔적 없이 부드럽게 녹여내며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부어가는 시래기 국밥의 구수하고 진한 냄새로 가득 찼고 글공부를 마치고 나온 도윤이가 부엌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며 누님 참으로 맛있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화는 국자로 국을 휘저으며 빙그레 웃어 보이고는 이제 다 끓었으니 방에 들어가 작은 상을 펴고 기다리렴. 오늘 밤은 뱃속까지 든든해지도록 내가 아주 넉넉하게 퍼줄 터이니 하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험악한 사내들을 피해 방구석에서 숨죽이며 식은 밥을 덩어리째 삼켜야만 했던 그 비참하고 슬펐던 날들과 비교하면 방 안을 당당히 걸어다니며 저녁을 기다리는 지금의 모습은 참으로 꿈만 같이 행복한 기적이었습니다. 서화는 정갈하게 닦아둔 커다란 사발 2개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넉넉히 담고 그 위에 뜨겁고 진한 시래기국을 넘칠 듯이 가득 부어 먹음직스러운 저녁상을 뚝딱 차려내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잘 익어톡 쏘는 맛이 일품인 동치미와 매콤한 김치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화려하고 귀한 진수성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서화의 깊은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아랫목의 열기와 갓 지은 국밥의 구수한 냄새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추운 겨울밤의 허기와 마음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꽉 채워주는 듯한 기분, 좋은 포만감을 선사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작은 상을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기 전 서로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이 전해지는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에 조용히 맑은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이는 국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안 가득 밀어넣고는 누님이 끓여주신 이 국밥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사옵니다. 이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니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싹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서화 역시 아이의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많이 먹어라. 모자라면 가마솥에 넉넉히 끓여두었으니 언제든 더 가져다 주마 하고 대답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식사의 여유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누군가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칠 것 같은 무서운 위협의 소리가 아니라 겨울밤 특유의 운치 있는 배경음악처럼 편안하게 들려왔습니다. 두꺼운 흙벽이 차가운 한기를 단단히 막아주고 화로에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붉은 숯불의 온기가 두 사람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주었기에 밖에 추위는 방 안의 따스함과 아늑함을 더욱 극대화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어주었지요.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방, 그리고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다정한 가족이 곁에 있으니 이 깊고 고요한 겨울밤은 두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완벽한 천국이었습니다. 그 무서웠던 밤, 네가 눈밭에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이지 내 눈앞이 다 캄캄했었단다. 이렇게 따뜻한 국밥을 마주 앉아 웃으며 먹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하며 서화는 조용히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도윤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누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 저를 안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 밤 차가운 눈 더미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홀로 억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라며 깊은 감사에 마음을 표했습니다. 서아는 빙그레 웃으며 모든 것은 네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하늘이 너의 그 억울한 사연을 굽어 살펴주신 덕분이니 이제 지난 일은 훌륭한 걸음으로 삼고 앞만 보고 나아가자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릇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국밥을 깨끗하게 비운 두 사람은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입가에 남은 구수한 맛을 말끔하게 씻어내었고 든든하게 채워진 배만큼이나 마음속에도 넉넉하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아는 빈 그릇들을 정리하여 부엌으로 가져가 정갈하게 씻어 엎어두고 마당에 나가 맑은 겨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까만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마치 두 사람의 평화를 축복하듯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는 무서운 짐승들의 그림자도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밤낮 잠을 설치며 빗자루를 들어야 하는 끔찍한 수고로움도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서아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이불장 깊은 곳에서 가장 두껍고 푹신한 목화솜 이불을 꺼내어 바닥에 정성껏 넓게 펼치며 혹여나 아이가 잘 때 등허리에 찬 기운이 스며들지 않도록 아랫목에 가장 따뜻한 자리를 세심하게 보아주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밖에는 널 해칠 나쁜 사람도 무서운 바람도 없으니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푹 자거라. 내일 아침에는 뒷산에 올라가 봄을 알리는 나무의 새순을 함께 찾아보자꾸나 하며 서아는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이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얼굴만 내민 채 네 누님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마당에 눈을 말끔히 쓸어 놓겠습니다 하고 맑고 편안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서아가 등잔불에 심지를 낮춰 방 안의 불빛을 어스름하게 줄이자 방 안은 은은한 화로의 붉은 빛만이 남아 깊고 부드러운 수면으로 이끄는 아늑하고 평온한 밤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로 안에서 가끔씩 숯이 타들어가며 내는 작고 경쾌한 소리와 도윤이의 고르고 편안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어우러지며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투명한 평화로움으로 짙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지난날 밤마다 잠을 설치며 벼려두었던 날, 선 긴장감은 어느새 봄눈 녹듯 완벽하게 사라져버렸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내일 아침 맞이할 찬란하고 따스한 햇살에 대한 설렘과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느새 도윤이는 나쁜 꿈 하나 없는 평온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는지 이마에 맺힌 작은 긴장마저 모두 풀어진 채 천진난만한 아이 본연의 부드럽고 맑은 얼굴을 되찾아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든 아이의 이불자락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여며주고는 자신도 그 옆자리에 편안히 누워 두 눈을 감았고 혹독했던 폭풍우를 견뎌낸 작은 집을 포근하게 감싸고 도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기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밤하늘의 둥근 달빛이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들어와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끔찍한 위기를 이겨낸 두 사람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다정하게 비추며 밤새도록 그들의 안식을 부드럽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잔잔하게 잦아든 고요하고 깊은 겨울밤 튼튼한 지붕과 두꺼운 흙벽이 세상의 모든 차가운 시련을 막아주는 이 작고 소박한 초가집에는 억울함을 씻어내고 굳건히 진실을 지켜낸 선하고 고운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깊은 아궁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작은 불씨가 방바닥을 밤새도록 훈훈하게 데워주고 맑고 투명한 달빛이 창호지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안락한 밤에 온기가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조용히 내려놓고
깊은 잠을 청하는 당신의 지친 마음마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다정하게 덮어줄 것입니다.